우리는 죽어라 노력하는데 왜 늘 제자리일까? 보상책이 없는 무식한 노력은 결국 우리 뇌를 고갈시키며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나태한 존재로 오해받게 만든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다. 당신의 뇌는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라 보상이 없는 일을 지속할 때 당신의 미래를 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10만 년 전 사바나 초원에서 맹수를 피하고 칼로리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세팅되었다. 뇌의 입장에서는 생존과 직결되지 않은 노력을 지속하는 당신이 미친 존재로 보일 뿐이다. 실제로 1954년 제임스 올즈 박사의 실험에서 보상을 담당하는 쾌락중추가 자극받지 못한 생명체는 눈앞에 음식을 두고도 단 한 걸음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뇌는 한 번 파업을 선언하면 다음엔 경고 없이 당신의 인생에서 퇴사해버린다. 의지만 믿고 달리는 무식한 노력을 멈춰라. 지금 당장 뇌의 보상 알고리즘을 해킹해라. 뇌를 속여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의 뇌가 당신을 버릴 것이다. 안녕하세요. 뇌를 속여라입니다. 혹시 나는 왜 늘 시작만 거창할까? 남들은 저렇게 지치지도 않고 달리는데 나는 왜 한 걸음 떼는 것조차 이렇게 무거울까? 고민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사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력감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면 에너지를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한 사람들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뇌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폭발적인 실행력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무기력에서 탈출한 이들의 비밀 로드맵을 공개합니다. 베스트셀러 습관의 힘의 저자 찰스 두이그는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회사 카페테리아에 가서 초콜릿 칩 쿠키를 사 먹는 나쁜 습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매일 오후 3시 그의 뇌는 마치 알람이 울리듯 강렬한 쿠키의 향기를 갈망했다. 살이 찌고 업무 흐름이 끊겼지만 그의 뇌는 이미 그 달콤한 당분을 생존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파업을 선언했다. 그는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쿠키 대신 동료들과 10분간 대화하는 것을 대체 보상으로 설정했다. 놀랍게도 뇌가 원한 진정한 보상은 설탕이 아니라 잠깐의 휴식과 정서적 교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뇌는 단순히 음식을 원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 창구를 원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습관의 고리를 끊으려면 뇌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보상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는 쿠키 없이도 뇌가 만족하는 법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체중 감량과 집중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세계적인 생산성 전문가 팀 페리스도 한때는 완벽주의라는 덫에 걸려 글 한 줄 쓰지 못하는 마비 상태를 겪었다. 그의 뇌는 완벽한 글을 써야 한다는 거대한 부담 때문에 아예 노트북을 펴는 것조차 거부했다. 긴 화면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뇌에게는 고문이었고 뇌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쉬운 도파민으로 도망쳤다. 이때 그는 뇌를 속이기 위해 형편없는 2페이지 쓰기 전략을 세웠다. 뇌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목표를 모욕적일 만큼 낮추고 일단 오타투성이의 2페이지만 채우면 즉시 오늘의 업무 완료라는 심리적 보상을 선사했다. 뇌는 이 정도면 할만한데 라고 판단을 내렸고 일단 시작된 뇌의 엔진은 2페이지를 넘어 10페이지까지 달려가곤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내가 패배감을 느끼지 않도록 작은 승리를 매일 먹여주는 것이다. 이 사소한 보상 체계는 그를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었다. 포모도로 기법의 창시자 프란체스코 치릴로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그는 대학 시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 늘 미루는 습관에 빠져 있었다. 2시간, 3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뇌를 질리게 만들었다. 그는 뇌가 긴 시간의 노력을 에너지, 고갈의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깨닫고 토마토 모양의 요리용 타이머를 가져와 딱 25분만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장치를 넣었다. 바로 5분간의 완전한 자유 시간이라는 보상이었다. 뇌는 5분 뒤에 올 확실하고 달콤한 보상을 알게 되자 25분 동안은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타이머의 째깍거리는 소리는 이제 압박이 아니라
보상으로 향하는 카운트다운이 되었다. 그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적이 아니라 동료다. 뇌에게 충분한 휴식이라는 보상을 약속할 때 뇌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와튼 스쿨의 KT 밀크먼 교수는 운동을 고문으로 여기던 자신의 뇌를 유혹 결합으로 속였다. 헬스장이 죽기보다 싫었던 그녀는 오직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극적인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 있게 규칙을 정했다. 뇌의 입장에서 헬스장은 더 이상 땀 흘리고 고생하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다.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최애 소설을 즐기는 쾌락의 장소로 제정이 된 것이다. 그녀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뇌는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결합할 때 비로소 움직인다. 베스트셀러 도파민 네이션의 저자 애나 렘키 박사는 현대인이 왜 이토록 무기력한지 분석했다. 그녀는 쾌락과 고통은 뇌 같은 부위에서 처리되며 마치 저울과 같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쉬운 쾌락에 빠질수록 저울은 반대편인 고통 쪽으로 더 깊게 기운다. 그녀가 제시한 해결책은 의도적인 고통이다. 찬물 샤워나 고강도 운동 같은 적절한 고통을 뇌해주면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울을 쾌락 쪽으로 밀어 올린다. 이것이 바로 뇌가 스스로 도파민을 생성하게 만드는 승리 회로의 핵심이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간과하는 섬뜩한 진실이 있다. 의지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수많은 번아웃의 희생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뇌가 보내는 고통의 신호를 무시하고 채찍질만 가했다. 그 결과 뇌는 보상 회로 자체를 폐쇄해버렸고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젓가락질조차 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정서적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 보상 없는 노력의 끝은 성공이 아니라 파멸이다. 뇌를 아군으로 만들지 못하면 당신의 뇌는 당신의 가장 잔인한 적이 된다. 뇌를 속여라. 이제 이 이야기들을 뇌과학과 심리학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먼저 2012년 벤더빌트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도파민 관련 연구를 주목해주세요. 연구진은 2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PET 스캔을 실시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쉬운 과제와 어려운 과제를 주고 보상을 차등 지급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명 노력가 그룹은 뇌의 보상 중추인 줄무늬체와 전두엽 하부에서 도파민이 활발하게 분출되었습니다. 반면 늘 이를 미루는 게으름뱅이 그룹은 보상 중추가 아닌 감정과 고통, 위험을 담당하는 전측 뇌섬엽에서 도파민 수치가 높았습니다. 이는 게으른 사람의 뇌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거 너무 힘들어서 내 에너지가 깎이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와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게으른 건 뇌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엔진이 아니라 브레이크부터 가열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두 번째로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브라이언 너드슨 교수의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상을 얻었을 때보다 보상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할 때 뇌의 복측 선조체가 113% 더 활발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보상 예측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택배가 도착했을 때보다 배송이 시작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더 설레는 것과 같습니다. 팀 페리스가 2페이지만 쓰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느낀 해방감이 실제 완성 후의 기쁨보다 뇌를 더 강력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또한 2011년 런던 대학교 필리파 랄리 박사의 습관 형성 연구를 보시죠. 96명을 대상으로 12주간 관찰한 결과 새로운 행동이 자동화되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행동 직후 5초 이내에 스스로에게 칭찬이나 작은 보상을 준 그룹은 보상이 없었던 그룹보다 습관 정착률이 무려 43%나 높았습니다. 뇌의 아나전두 피질은 행동의 가치를 즉각적으로 평가하는데 보상이 늦어질수록 그 가치를 0에 가깝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하버드 대학교 엘렌 랑거 교수의 마인드셋 연구입니다. 호텔 청소부 84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자신의 업무가 운동이라고 인식한 그룹은 4주 만에 체지방과 혈압이 감소했습니다. 내가 자신의 행동에 어떤 보상적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신체적 결과값이 바뀐 것입니다. 찰스 두이그가 보상을 재정의한 것이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뇌의 물리적 구조를 보상 모드로 세팅하는 강력한 과학적 도구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뇌를 채찍질하면 당신의 뇌는 가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당신을 비효율적인 개체로 분류하고 보상 회로를 서서히 마모시킵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큰 보상이 주어져도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즉 쾌락 불감증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설계를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에 당신은 지금보다 더 고치기 힘든 무기력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내는 이 섬뜩한 경고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방관자가 아닌 집도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당장 망가진 여러분의 보상 회로를 수리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재설계하세요. 찰스 두이그처럼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반복하는 진짜 이유를 찾아보세요. 직장인이라면 오후의 군것질이 배고픔 때문인지, 아니면 상사의 잔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만약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쿠키 대신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듣거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으로 뇌의 갈망을 채워주세요. 둘째, 목표를 모욕적일 정도로 낮추고 승리감을 맛보세요. 팀 페리스처럼 내가 비웃을 정도로 작은 목표를 잡으세요. 취준생이라면 하루 10시간 공부가 아니라 책상 앞에 앉아 책 한 장 넘기기를 목표로 삼고 그것을 해냈을 때 즉시 스스로에게 승리의 보상을 선사하세요. 뇌는 보상의 크기가 아니라 보상의 타이밍에 반응합니다. 셋째, 5분간의 완전한 자유를 보상으로 약속하세요. 프란체스코 치릴로의 기법처럼 집중 뒤에는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보상을 약속하세요. 이 25분만 집중하면 내가 좋아하는 짧은 영상을 보거나 게임 한 판을 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 뇌는 에너지 보존 모드를 끄고 전력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유혹 결합 전략을 커스터마이징 하세요. 주부라면 하기 싫은 설거지나 집안일을 할 때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나 팟캐스트를 틀어놓으세요. 학생이라면 가장 풀기 싫은 수학 문제를 풀 때만 가장 아끼는 필기구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고통과 쾌락의 저울을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수평으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표를 너무 낮추면 성과가 안 나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팀 페리스의 사례나 MIT의 실험 결과는 명확합니다. 뇌는 큰 성공과 작은 성공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취라는 감각에 반응할 뿐입니다. 작은 성취를 반복하는 뇌만이 결국 거대한 결과물도 두려움 없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상을 주다가 오히려 그러니까 휴식이나 영상에 중독되면 어쩌죠?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반드시 행동 이후에 와야 합니다. 뇌를 망가뜨리는 중독은 노력 없는 쾌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설계한 보상은 성취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대가가 보장된 노력은 도파민 수용체를 회복시키고 더 큰 의지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너무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지내서 늦은 것 같아요. 애나 렘키 박사가 강조했던 뇌의 저울은 언제든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66일의 법칙을 믿으세요. 지금 당장 1분간의 사소한 행동 하나부터 시작한다면 굳어버린 여러분의 뇌 회로도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의 당신은 오늘보다 더 깊은 늪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보상 회로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력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보상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정당한 대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아주 작은 약속 하나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상 위의 책들을 정리하거나 머그잔을 치우는 일, 혹은 스마트폰의 알림과 파일을 정리하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일을 마친 직후 스스로에게 참 잘했다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의 기쁨을 인지하는 그 짧은 찰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내 뇌에게 승리의 맛을 알려준다. 이 문장을 적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뇌의 승리 회로를 깨우는 첫 번째 보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의 뇌는 다시 파업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뇌를 속여라.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이 달라집니다.